영화가 아닌 실제 이야기, 인간 리뷰. 오늘의 주인공은 김태윤이라는 남자입니다. 올해 30살인 태윤은 벌룬 아트라는 비교적 생소한 일을 하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입니다. 갔다 올게, 나 이제. 응, 너. 알았어. 처음이에요,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 태윤의 아버지는 아들의 꿈이 돈이 안 되고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며 부모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걱정인 게 태윤은 지금 경제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죠. 아까 보시면 이것도 같은 보라색이에요, 어머니. 근데 아예 달라 보이죠? 이게 그만큼 많이 늘리면 그만큼 색이 연해지니까, 얇아지니까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요거는 좀 낮게 내도 같은 색인데도 두 가지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매주 수요일날 가는 풍선학원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조수활동을 하며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 학원은 아주머님들이 풍선 아트를 취미로 배우시는 공간이었지만 태윤에게는 자신의 풍선 아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스케줄이었습니다. 태윤은 학원이 끝나고 자신의 작업실로 바로 발길을 옮깁니다.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작업실에 들러 또 한 번 풍선을 만지는 그 이런 일정들을 끝내고 늦은 귀가만 하기를 벌써 1년째. 그의 일상은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꿈을 쫓는 동안 그의 상황들은 어렵게만 변해가는데요.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는 이제는 그가 들어왔을 때 쳐다봐주지도 않을 정도로 그와의 관계가 많이 냉랭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아니야, 너 못해. 공연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제 공연도 모르시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갈등이 좀 쌓이긴 했었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손부터 주머니 사정까지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상황.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풍선으로 공연도 있었지만 현재는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또 그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아버지의 생각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쉬는 날 모처럼 친누나를 만났을 때도 친누나는 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남들이 얘를 우습게 보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아빠는 처음에 엄청 강하게 했단 말이야. 아, 아버지가 그랬었어? 그래서 싫었구나 처음에.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막 아우 쟤 딴따라야, 막 가수들한테 딴따라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빠가 약간 그랬단 말이야. 제 광대라고. 그래서 나보고 말하고 그냥 말을 하고 차라리 이거 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더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네일케어를 받아보라고. 그럼 여기를 드릴 같은 걸로 갈아줘. 근데 가는 걸로 되나 이게? 이거는 좀 다른 거 아니야? 이게 야 갈아야지, 이게 두꺼워진 거잖아. 이것도 안에 살이 딱딱해지는 거란 말이야. 아, 이게 굳은 게 아니라 이게 자라는 걸 봤거든? 그래, 이게 자란다니까? 아니, 자라는 게 이게 두꺼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계속 그냥 꿀럭꿀럭해. 그래. 이튿날 그는 풍선 학원에서 무료로 하는 행사에 참여해 학원 사람들을 챙겨가며 또 하루 종일 풍선을 만지는데요. 약간 풍선 계통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일이 잘 없어요. 풍선 설치나 이제 개인적인 아치 이런 거는 이제 돈을 주시거나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수익으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수입이 없죠. 이제 이런 거를 솔직히 물에 막 풍선 띄우는 거 저도 처음 해보고 저기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이제 경험이 있어야 아무래도 좀 오더도 내릴 수 있고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경험 쌓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돈 한 푼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풍선 아트가 의미 있는 일에 쓰였다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태윤은 보여줍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풍선 아트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잡고 있을게요. 되게 무겁으세요. 그만 뒤에. 하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마땅한 작업실조차 없어 그의 여자친구 남동생의 사무실을 작업실로 쓰고 있었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 월세를 보태지 못해 속으로는 위축되고 항상 여자친구와 주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었는데요. 근데 진짜 다들 힘들었을 것 같은 게 다들 막 바람 날리고 막 그러는데 다들 이제 그리고 소나기 힘이 좀 많이 딸리시니까 아침에 안 그래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엄청 걱정되더라고요. 가야 되니까. 그러나 태우는 상황을 등 뒤로 하며 풍선 아트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풍선 그거다 핸드폰 가게 앞에 있는 거 그 정도더라고요. 그 시작을 좀 해보고 싶어요. 벌룬으로 이제 풍선으로 드레스도 만들고 이제 파티 꾸미는 것도 풍선이 이제 훨씬 더 이제 고급져졌고 그리고 풍선도 그냥 뭔가 전시회 같은 것도 이미 한 번 있었거든요 국내에. 근데 그 이후로는 없어요. 이제 거의 솔직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도를 해보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쟤는 어차피 벌이 안 될 텐데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심지어 저거 언제까지 붙잡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에서 그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약간 그냥 진짜 그런 사람으로만 취급당하는 게 그냥 이거 주세요. 이거 돈 줄 테니까 이거 그냥 줘요.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대우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었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도 걷지 않는 길. 자신이 당당하고 멋지게 개척해 세계 최고의 벌룬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주인공 태훈을 안타깝게 바라볼 건덕지일 뿐 태훈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태훈 씨의 인간 리뷰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고 이득이 없는 도전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수입이 되지 않고 가능성이 적은 건 효율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한테 태훈이 쫓는 길은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하지만 태훈은 말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해보기 전에는 그 무엇도 알 수 없고 자신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결국에는 풍선을 불어보지 않는 이상 이 풍선이 쓰레기가 될지 예술 작품으로 나올지는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태훈의 도전처럼 걸어보기 전까지는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인공 태훈처럼 저마다의 풍선을 불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의 풍선 아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